Fnatic은 경력 내 57%의 높은 전체 승률로 기본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지만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연패와 33%의 승률은 매크로 전략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반면 네이투스 빈스는 지난 한 달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2연승의 강력한 모멘텀을 보입니다. 특히 전략적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초기 성적 불안정으로 자잉크스 같은 상대에게 패한 이력도 있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네투스 빈스가 이번 경기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의 홈팀인 LOS는 최근 한 달간 100% 승률을 보이며 놀라운 단기 모멘텀을 자랑합니다. 지역 내 경기에선 70% 승률을 기록하며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즌 전반에 걸쳐 41%에 불과한 승률과 레드 캐니드 상대 전적이 25%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아쉽습니다. 반면 어웨이팀 레드 캐니드는 전체 62% 승률로 LOS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LOS에 대한 75%의 상대 전적 역시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줄 요소입니다. 다만 최근 반년 성적이 57%로 약간의 하향세이며 센티넬스와 클라우드9에게 패배한 점은 국제전에서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레드 캐니드스가 이번 경기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레드 캐니드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민 코프는 최근 한 달간 100% 승률을 자랑하며 LEC 스프링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맵 다양성까지 갖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시프터즈와의 맞대결에서 낮은 승률을 기록하고 강팀을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프터즈는 카민 코프와의 전적에서 57%의 승률로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SK 게이밍과의 경기에서도 그들의 강점을 잘 발휘했죠. 하지만 최근 폼이 현저히 떨어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전략적 일관성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경기에선 카민 코프가 이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의 경기 페인 게이밍에 주목해 볼까요? 62%의 높은 승률로 팀 체계의 안정성을 묻어가며 비호승에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불안한 20% 승률, 무승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드래프트의 유연성도 한정적이라 변화를 필요로 하죠. 반면 플럭스 7M은 최근 경기력을 개선하며 희망을 보입니다. 특히 리비아탄을 상대했던 경기에서는 드래프트와 실행이 완벽히 어우러졌죠. 그러나 시즌 전반적으로는 19%의 낮은 승률이 문제입니다. 선두권 팀에 맞서 약점을 드러내곤 했죠. 오늘 경기 플럭스 오브 7M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플라이퀘스트는 디그니타스와의 대결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1년간 꾸준한 승률을 보였으며 그룹 스테이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폼 저하는 아쉽습니다. 특히 클라우드9과의 경기에서 두 차례 패배는 눈에 띄는 약점이죠. 반면 디그니타스는 쇼피파이 리벨리온을 완전히 제압하며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부진이 아쉬운 점입니다. 플라이퀘스트와의 전적도 불리한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라이퀘스트가 이번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플라이퀘스트가 이길 것 같네요. 클라우드9은 최근 한 달간 100% 승률로 LCS 스프링 그룹 스테이지의 최상의 폼으로 진입했으며 지난 반년에도 71% 승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상대팀과의 최근 5번의 대결에서 4번을 승리하며 높은 이해도를 자랑하죠. 다만 최근 퓨리아와의 2번의 패배는 공격적인 초반 조합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쇼피파이 리벨리언은 2025년 8월에 클라우드9을 BO5에서 이겼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경쟁력을 나타냈으나 최근 반년간 0%의 승률은 현재 폼의 부재와 경기 준비 부족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클라우드9이 이길 것 같아요. T1 e스포츠 아카데미는 최근 경기에서 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00% 승률과 최근 상위권 상대 승리는 그들의 안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죠. 다만 역대 전적이 54%에 그치는 점과 접전 끝에 승리한 경험은 약간의 불안을 남깁니다. 하지만 BNK 퓨렉스 유스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랭크 82 상대를 꺾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4연패와 더불어 지난달의 부진한 성과는 현재 폼의 급격한 하락을 시사합니다.
T1을 상대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죠. 이번 경기는 T1 에스포츠 애카데미가 유리해 보입니다. T1이 최근 반년 동안 73%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며 엄청난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CK에서의 상대 전적도 63% 승률로 뚜렷한 심리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폼이 살짝 흔들리면서 모멘텀 유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NK 퓨렉스의 경우 전략적으로 우위를 보이며 T1을 3-1로 제압한 이력이 있어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의 연패로 인해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T1이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울트라 프라임은 3월 27일 이디월드 게이밍을 상대로 한 승리로 상위팀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관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며 LGD와의 대결에서도 전패를 기록해 전술적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LGD 게이밍은 울트라 프라임을 상대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당한 양의 상금을 획득하며 대회 경쟁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폼이 저하되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번엔 LGD 게이밍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헉스 게이밍은 최근 5경기 중 3승을 기록하며 특히 플레이오프 승리로 결정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전 2선승제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건 무시 못할 강점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40%의 저조한 승률과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딥크로스 게이밍은 지난 반년간 67%의 안정적인 승률을 유지하며 헉스를 상대로도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의 연패와 상위팀 대응에서의 부진이 발목을 잡는 듯하네요. 이 치열한 싸움에서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헉스 게이밍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보러 오세요.